일명 우주명차라고 불리는 GS 어드벤처입니다. 지금 1300GS가 나왔죠. 1300GS가 나왔고, 실제로 저는 1300GS는 구경도 아직 못 해봤고, 이제 한국에는 1100GS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게 1100GS인데 1100GS를 타보고 1100GS 어드를 타보고 1200GS 타보고 1200GS 어드 타고 다시 1200GS 타고 1200GS 어드 타고, GS 계열들은 이제 다 타본 거죠. 다 타봤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건 공랭 1200GS 어드벤처입니다. DOHC로 바뀐, 이제 밸브를 계속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처음에 1200GS하고 1200GS, 1150GS는 한 5000km 타고 엔진 오일 교환하면 헤드 커버를 열어서 밸브를 조절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걔는 건식 이제 한 판짜리 클러치가 들어가 있었고, 뒤에 이 샤프트를 빼면 이 클러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 조작을 잘못하면 클러치가 그 가루 같은 것들을 이걸 얘를 빼서 확인할 수 있었고, 클러치를 갈려면 당연히 탱크 들어 올리고 뒤에 차대를 빼고 뒤에 샤프트까지 빼서 교환했어야 되는, 클러치를 조작 못해서 잘못 조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러 센터에 입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정비 팀장님들이 이제 나가서 샵을 차리면 한 80만 원,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서 이제 공임을 받고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그때는 33리터였는데 지금은 30리터일 거고, 신형 1300GS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특징적으로 보면 이 엔진 가드, 전체적으로 쓰이는 가드가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 튼튼합니다. 차대부터 연결되는 다른 메이커에서 보여주는 거랑 다르게 이 가드가 진짜 튼튼해요. 그래서 차량과 측면 충돌이나 이런 데서 또 제가 사고를 당해봤을 때 거의 웬만한 차를 종이창처럼 찍고 가는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리고 튜브리스인데 스포크 휠이고, 지금 보면 이제 BMW가 제일 자랑하지만 지금은 GS 계열과 R 계열에서 다 쓰이는 것 같지도 않은 텔레레버 서스펜션 구조가 있는 거죠. 얘는 충격을 얘가 흡수하고 얘는 조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핸들이 털리지 말라고 이제 고속 중에서 안정감을 가지라고 댐퍼도 달려 있고, 스티어링 댐퍼도 여기 달려 있고요. 보면 사고가 나면 보통은 얘가 정면에서 받으면 이쪽이 부러지죠. 얘도 부러지지만. 그래서 엄청난 공임이랑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서스 기능을 못 하죠. 그래서 얘가 서스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여기까지 이만큼의 스트로크가 있지만 실제로는 얘는 충격을 받는 용도가 거의 아닌 거죠. 핸들 방향을 조향해주는. 그래서 노즈 다이브가 없는 거죠. 앞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쳐도.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머플러 뒤에 리어 서스가 저기 보이고, 이제 머플러에 가변 밸브가 달려 있고, 순정 머플러 뒤에는 빼면 타이어를 탈착할 수 있죠. 제가 한 60인가 55N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셀 모터가 있고, 1200GS 순행은 1200GS, 1250GS 순행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 나사가 하나 빠졌네요. 고정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달려 있어서 지금 차량에. 시트는 지금 보니까 얘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지금 로우인지 하이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3개가 다 달려 있고, 가방이 은색 가방인데 이렇게 필름을 요즘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름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은색 가방에 필름 작업을 하면 캠핑 갈 때 힘듭니다. 이유가 음식이 상해요. 검정색 가방은 음식이 상합니다. 제가 예전에 검정색 가방 나오자마자 SW 모텍이었나? 달고 캠핑장 가서 소고기가 상해서 상한 거 모르고 밤에 구워 먹었다가 낮에 한참 달린 거죠. 한 6월 달에 고기 넣고 딱 도착해서 아이스팩을 해놨어요. 근데도 다 녹았길래 녹았나 보다 했는데 막상 가서 고기 먹고 탈나가지고 거기서 집에 복귀 못하고 하루 더 잤나? 하여튼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보면 순정 파이프 핸들인데 보면 이렇게 지금 센터 스탠드로 세워서 했을 때 되게 가볍게 움직이죠. 이거는 뒤에가 지금 들려서 그런 거고, 실제로도 핸들은 가볍죠. 자, 여기 보시면 계기판 있고, 얘를 돌려서 윈도 스크린을 조절할 수 있고요.
얘가 순정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가민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고, 보면 이쪽 스위치에 뭐 트립 인포, ABS 끄고 킬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어드벤처니까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버튼, 크루즈 컨트롤링, 뭐 모드, 뭐 이런 게 열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레버도 조절이 가능하고, GS 어드벤처 순정으로 달려 있는 이제 가드, 핸들 가드, 충격을 흡수하는 용은 아니고 그냥 바람을 막아주는, 벌레를 막아주는 용이고, 이제 이렇게 안에 아크릴이 있고 가드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면 난반사가 좀 있죠. 밤에 BM이 워낙 차량을 많이 팔고 이 GS 어드벤처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얘는 뭐 깔 게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아하는 차인데 GS 어드벤처를 안 사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살 돈도 없어요. 저는 1300GS가 나온 마당에 제가 제일 사고 싶은 건 1200GS 공랭 1200GS 어드벤처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연료 탱크가 풀 알루미늄 탱크거든요. 걔는 형상 자체가 다 좀 그런 느낌이 전 좋기 때문에 신형들은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BM의 제일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 가방이에요. 가방 이쪽 와서 보면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잠가 놓지 않고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도 열고, 양쪽으로 열고 탈거가 쉽다는 게 있고, 잠가 놓지 않아도, 열쇠를 잠가 놓지 않아도 가방을 쓰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실제로 가방을 사면 여기 있는 락 실린더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락 실린더를 교체하고 시동키와 얘랑 같이 쓰는 거죠. GS 어드벤처 우선 타면서 뭐 다들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너무 편하게 타는 바이크니까 우선 얘도 한번 주행을 하면서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몇 년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식이 좀 됐죠. 1200GS면.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가벼워요. 핸들링은 뭐 이제 1200GS, 그러니까 GS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국에는 얘가 98년도에 들어왔을 거예요. GS 계열이, 그러니까 BMW 처음 나오고, 그리고 1100GS가 출시하고 바로 거의 1150GS가 나왔죠. 그러니까 1100GS는 국내 판매량이 열 몇 대였을 거예요. 열 몇 대. 그리고 1200GS가 나왔는데, 아니 1150GS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탄다는 게, 이제 오토바이, 인기 있는 오토바이라는 게 뭐였냐면 레플리카 아니면 아메리칸, 그러니까 할리와 레플리카가 거의 주로 이루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GS 계열 못생겼다가 전반적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200만원 300만원 했던 것 같아요, GS가. 이 GS 어드벤처가 25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싸다 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1150GS가 처음 나왔을 때, 나 아니면 BMW가 처음 나왔을 때 왜 BM을 굳이 사야 되냐, 너무 못생기고 연료 탱크가 너무 비대해서 크고 이게 안 맞았던 거죠. 워낙 안 좋았어요. 그냥 이 모양 자체에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비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 별로 많지 않았었고, 하여튼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BM을 좋아하게 된 건 1200GS 때부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히려 1200GS를 좋아하고 나서 1150GS 어드를 샀었고 1150GS를 타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BM을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그때는 일제 4대 메이커가 훨씬 인기가 많았고, 골드윙이 1년에 뭐 한 300대에서 400대 정도 팔리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이 지나간 거죠. 이게 1200GS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렇게 바이크가 부드러울 수 있을까? 그 부드러웠다는 말이 진짜로 가속부터 해서 지금도 아까와 똑같은 이제 구간을 탈 건데 진짜 편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걸 그때 바이크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라는 걸 처음 느껴봤던 게 GS였어요. 너무 편했고 그러면서 이제 1150 RT, 1200 RT, 뭐 F800 ST, F800 S, 그 뭐 650GS 뭐 이렇게 다 타본 거거든요. BM 계열을 다 타게 됐는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얘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가 가격도 너무 비쌌어요 그때는. BM을 접근하는 방법이 그때는 BMW의 파이낸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지금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뭐 근데 뭐 1%의 이자율과 그때는 이자가 비쌌어요 그때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듀가티를 살려면은 막 16%까지 냈던 시대인데 얘는 1% 이자율과 초기 선납금 10%면 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BM이 많이 팔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얘의 그런 주행 특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판매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GS는 제가 생각할 때는 1위가 지금 1300GS를 안 타봤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1200GS, 공랭 1200GS 어드방과 그다음에 공랭 1150GS 어드방이 저한테는 감성적으로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능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아마 신형이 나오면 그만큼 더 좋아질 겁니다. 성능부터 해서 핸들링, 코너, 브레이킹 뭐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BM은 항상 그걸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BM이 제가 생각할 땐 오토바이보다 차보다 오토바이를 더 잘 만듭니다. 당연한 얘기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는데 지금 여기가 시속 80도로거든요. 기아 한 4단 넣어놓고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코너가 아니니까. 지금 모드는 뭐니 엔듀로, 레인, 로드, 다이내믹, 그냥 기본적인 로드로 놓겠습니다. 로드로 놓고 서스는 소프트, 노멀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방이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서스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서스 모드를 좀 세워놓고 바꿔야 돼요. 가방까지 해서 무게가 조금 실린 걸로 바꿨습니다. 계속 얘기해보자면,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아진 시점이 어디냐, 순액이 나오고 나서부터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야 니네는 왜 기본 모델인 1200GS가 안 팔리고 1200GS 어드방이 더 많이 팔리냐. 원래 1200GS가 10대가 팔리면, 일반 GS가 10대가 팔리면 어드방이 한 대에서 2대 팔린대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근데 한국은 어드방이 10대 팔리면 이제 일반 GS가 뭐 한 3대 팔리는, 거꾸로 되는 역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했던 얘기가 있고, 저는 1200GS 이제 공랭을 신차로 사서 한 10만 킬로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 길들이는 맛이 되게 괜찮은 바이크입니다. 한 2만 킬로대 길이 완벽하게 든다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공랭 박서는 한 2만 정도를 잘 관리하면 진짜 좋은 엔진 필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공랭 박서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엔진이 진짜 부드럽게 돕니다. 엔진이 진짜 부드럽게 돌고, GS가 진짜 좋은 이유는 이런 시골길에서 그냥 진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리그립만 살짝 하고, 세게도 안 해요. 그냥 살짝, 그냥 탱크만 잡고 그립만 살짝 비틀어주면 그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플리카 더 빠르죠. 근데 이런 공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땐 GS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무게중심 이동하는 것도 훨씬 빠르고,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핸들에 힘을 놓고 지금 코너인데 코너를 그냥 도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가방에 짐이 많이 들어서 좀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진 않은데 거의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지금 그냥 크루즈 컨트롤 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냥 그 상태에서도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잘 보면 진짜 부드럽게 돌아가. 그러니까 억지로 핸들을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GS가 진짜 빠르게 탈 수도 있지만 힘 안 들이고 여행을 가거나 투어링을 하루에 막 1000km 이상 달려도 부담이 좀 없는 바이크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바이크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풍 성능도 되게 뛰어나고 이 1200GS의 그 사이드 이 인드 카울이 몸으로 오는 바람을 확실히 막아주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얘가 안 좋은 게 없는 거죠. 실제로 달려보면 연비도 이렇게 달리면 시속 한 80에서 90으로 달리면 20km 이상 나옵니다. 연비도 나쁘지 않고 배기량에 비해서. 그리고 가속이 느리지도 않아요. 물론 최고속은 느립니다. 최고속은 일제 4기통 바이크들이나 듀가티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아요. 200km 한 220km. 근데 공도에서 어차피 그렇게 달리지 않고 순간적인 가속을 할 때는 충분하기 때문에 GS가 그래서 최고속을 바라지 않고 실 영역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차예요. 지금도 보면 스로틀을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니까 스로틀을 탈출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70에서 80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바이크들 특히 경량급에서는 좀 힘들고 레플리카도 이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투어링 중에서 편한 거 하면 골드윙 정도가 있을 거고 RT가 있을 거고 1600 GTL은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1600 GTL은 생각보다 고속 투어러기 때문에 예전에 1300 GT의 계열로 봐야 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1600 GTL은 1600 GT 계열 1600 K1600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엔진도 무겁고 엔진이 무거운데 뭐 이렇게 달리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걔는 진짜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돼요. 빨리 가는 용도로 사야지 아우토반에서 달려야 재밌는 용도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GS의 장점은 명확해요. 편안함. 근데 아까 할리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할리는 앉았을 때 편안하지만 얘는 달릴 때 편안합니다. 이 달릴 때 편안하다는 게 그냥 시트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코너가 지금 그래도 나름 국도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편안하게 달릴 수 있거든요. 마주오는 차만 조심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게 GS의 진짜 최대의 장점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BMW 계열에서도 이게 제일 명확하게 드러난 게 GS고 그 다음에 GS는 이제 어드방 포함하는 거죠. 이게 GS고 그 다음에 RT, 그 다음에 RS 뭐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근데 서스가 텔레스코픽인 서스는 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R1200R도 다 이 좋은 서스가 달려있는데 지금 이제 원가 절감으로 해서 그런 서스가 안 달려있잖아요. R90도 마찬가지고 R90도 제가 R90가 있지만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R90는 실제로 왕복 한 300km가 넘어가면 피곤합니다. 얘는 편도 300km가 넘어가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RT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리고 RPM이 지금 3000 RPM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이런 모터사이클의 운동 성능에서는 3000 RPM은 진짜 낮은 RPM이거든요. 우리가 RPM이 보통은 다 만까지라 보잖아요. 얘도 이제 9000까지 이제 만까지 돌고 9000에 이제 레드존이 있는데 일반 바이크들은 막 한 6, 7000에 변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게 탈 수 있어요. 근데 GS 계열은 이제 박서 엔진 계열은 그렇게 타지 않아도 재밌습니다. 이게 이 박서 엔진의 맛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박서 엔진은 조금 저속 토크, 저속 RPM에서 부드럽게 크루징 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 엔진의 장점이고 GS의 장점입니다. GS는 거기다가 서스펜션의 능력까지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운동 성능만 보면 이제 극한으로 몰면 이게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영역, 서킷이 아닌 영역에서는 얘보다 좋은 서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듀얼레버도 훨씬 좋죠. 그러니까 골딩 같은 경우는 듀얼레버니까. 이 서스의 장점이 저는 이런 일상 영역에 있다고 생각해요. 멀티링크죠. 멀티링크의 서스, 그러니까 자동차와 유사한 그런 서스를 갖고 있고, 그것도 자동차에서도 그냥 좋은 서스의 계열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재밌게 탈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3단인데 그냥 6단까지 이제 올렸어요. 6단까지 올리고 스로틀을 쭉 감으면 한 시속 80에서 3000rpm이 이제 들락말락 2900에서 3000rpm 이렇게 달렸을 때 진짜 편안합니다. 양손을 놓고 크루즈 컨트롤 놓고, 예를 들어 뒤에 뒷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면 뒤에 앉아도 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 차는 진짜 편안해요. 그냥 등 기대고 그냥 쭉 달릴 수 있어요. 그게 이 차의 장점입니다. 진짜 그냥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이 얘의 장점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 야 뭐 더 극악의 조건이나 더 스포티한 주행이 필요하냐, 그렇게만 그렇게 달려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달리잖아요, 모터사이클 타실 때. 아닌가? 좀 더 과격하게 타시나?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편하다는 거죠. 주행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GS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노즈 다이브가 없으니까 바이크가 앞뒤로 피칭을 하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게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GS를 타니까 할리를 탈 때하고 다르게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런 시골길을 이제 들어가면, 잘못 들어왔네. 이런 조그만 도로를 다닐 때도 되게 재밌어요.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좁아지면 차를 돌리는데 불편함은 있습니다. 차가 키가 크고 그래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GS니까 이런 흙길을 달려보는 것도 좋죠. 원치 않게 지금 흙길을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생각보다 빨리만 안 달린다면, 저는 이제 빨리 달리진 못하거든요, 남의 차 갖고 이런 데서. 근데 부담은 확실히 덜해요. 무거운 것에 의한 부담은 있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담은 있어요, 확실히. 그냥 이 정도 임도길을 못 달릴 정도는 아니다. 못 달릴 정도는 아니고, 저도 여기를 처음 와보거든요, 지금. 처음 와보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여기는 조금 더 작은 차 갖고 와야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언제 이렇게 산을 믿는 산을 만들어 놨대?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할까? 어딘지 모르는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GS의 이제 단점, GS의 어드벤처의 단점은 혼자 왔을 때 넘어져 이런 데서 넘어지면 일으키기 쉽지 않다. 특히 흙길이나 경사면이 있는 데서 넘어졌다, 다시 세우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1150GS 때와 다른 게 이 그립이 훨씬 얇아졌어요. 이 핸들 그립이. 그래서 열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열선이 있으면 두꺼워지거든요. 아까 할리를 타고도 느꼈지만 이 그립이 두꺼우면 생각보다 피로도가 좀 있습니다. 손이 작은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열선 그립을 무조건 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열선 그립을 달면 무조건 두꺼워져요. 거의 대부분. 할리가 두꺼웠었고, 그 다음에 트라이엄프가 좀 두껍습니다. 일제 바이크들은 얇아요. 일제 바이크들은 적어도 일본인의 키에 맞췄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의 남자 평균 키가 170이 안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GS를 탈 때 앞꿈치에 한 이만큼 굽을 꼽는 그런 액세서리도 파는 걸 제가 봤었어요.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딜러에 갔을 때. GS는 지금 국내에서는 아마 1250 GS부터는 로우 사양이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170이 안 넘는 분들도 타기 편하다. 저는 75인데 제가 타면 양끝발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GS 어드를 탈 때 양끝발만 닿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들죠. 무겁고 높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일 텐데 막상 달리고 나면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할리를 선택하냐 BM을 선택하냐 했을 때 보통 시트 높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익숙해지고 나서 처음에는 좀 시트고도 낮고 레벨 1100이나 레벨 뭐 이런 걸 타시면서 좀 편하게 타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마이크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런 걸 익숙해지면 이렇게 높은 차를 타도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높은 차를 탔을 때의 느낌이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고 그 느낌을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진짜 말을 타는 기분입니다. 말은 우리나라에서 승마를 경험해 보는 분들이 뭐 제주도 가서 잠깐 타보는 거 빼고는 없잖아요. 승마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독일 말이 왜 명마인지 알 것 같아요. GS를 타보고 제가 승마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게 재미있습니다. 재밌고 아까 윈드스크린 부분 얘기했는데 얘보다 조금 더 큰 윈드스크린을 끼시는 게 좀 장거리 투어 할 때 좋아요. 이 1200GS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이 사이드 윈드 디플렉터가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를 1200GS 타시는 분들도 어드방처럼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풍 성능이 상당히 우수해서 특히 한겨울이나 이럴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형은 모르겠지만 얘는 열선 시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선 그립만 있고 1250GS는 기억이 안 납니다. 타봤는데 신형은 열선 시트가 있겠죠? 1300은 있을 것 같고 인두스크린은 큰 걸 달 때 제가 많이 달아봤거든요. GB 거부터 해서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 브랜드가 어디지? 제트테크닉이었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입하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3원계로 있는 그 아크라포빅 수입하는 데인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제가 댓글로 달겠습니다. 이 제트테크닉으로 하면 깨지지도 않아요. 걔가 제가 써본 윈도스크린 중에 제일 좋아서 저는 GS를 타거나 알트를 타면 무조건 그걸로 교환하는데 걔네가 BM만 거의 나오더라고요. 인기는 많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근데 저는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탔을 때 편해야 되니까 그 윈도스크린을 이제 교체하는 편이고 타이어도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7대3 온오프 타이어가 껴 있어가지고 여기 올라오는데 흙길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제 다시 돌아갈 건데 이제 고프로는 배터리가 뜨거워져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천천히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길에서 넘어지면 답도 없다는 거죠. 혼자서 일으키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길을 생각보다 편하게 달릴 수 있다. 그래서 단점이 거의 없는 편에 가까운 바이크예요. 이 GS라는 계열의 모터사이클들 특히 1200GS 어드가 되면 무거운 게 최대의 단점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듀얼 종류 뭐 다 타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까지 901 노든까지 이제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보다 이제 조금 더 가벼운 계열들 있잖아요. 이제 KTM의 890 어드벤처도 있었고 901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즈키 V스트롬도 있고 가와사키도 있고 여러 바이크들을 이제 어찌됐건 뭐 타본 결과 GS보다 좋은 녀석들 공도에서 중요한 건 공도예요. 공도에선 없었습니다. 근데 오프로드 계열로 가자 그러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듀얼보다 오프로드에서는 경량 듀얼이 훨씬 재밌거든요. 훨씬 잘 가고 대처도 잘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건 타봐야 아는 거예요. 타봐야 아는 거고
지금도 이렇게 내리막에서 그냥 기어 일단 걸어놓고 엔진 브레이크가 살짝 걸리면서 천천히 가는데 핸들에 힘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핸들에 힘을. 이게 진짜 얘 최고의 장점이에요. 핸들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크를 타면서 핸들을 무리하게 조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잖아요. 핸들을 그냥 살짝 병아리 감싸듯이 감싸고 있는 게 기본적인 바이크 타는데 조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핸들을 꽉 잡고 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핸들에 힘을 빼고 천천히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바이크라는 겁니다. 핸들에 힘을 많이 준다 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인 거죠. 핸들에 힘을 많이 준다는 건. 힘을 많이 주면 제가 초보자 교육 때도 항상 하는 얘기에 힘을 많이 주면 핸들에 힘을 많이 주면 앞서스가 딱딱하게 변한다. 그래서 주행 특성이 좋지 않고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이런 경사가 지금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도? 10도 정도 되는데 경사가 꽤 되는 이 내리막을 내려오면서도 불편함이 없다는 건 진짜 장점이에요. 그리고 스로틀을 감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느린 게 아니고 감았을 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ABS를 끄고 좀 일명 조져서 타면 훨씬 더 재밌게 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실력은 안 되고 오프로드에서 이런 대형 듀오를 재밌게 탈 실력은 안 되거든요. 경량이면 그래도 좀 탈만한데 이 대형은 제 실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힘도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차가 리터급이 속도가 빨라서 편한 게 아니고 풍부한 토크 때문에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터급이면 빨라서 좋고 막 이게 아니고 토크가 풍부하다 보니까 어느 기아 단수에서도 충분한 가속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GS를 탈 때 제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RPM인데 RPM이 5000 정도 되면 조금 불쾌해져요. RPM이 5000 정도 되면 불쾌해집니다. 이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길들이기를 할 때 그렇게 타시면 안 돼요. 핸들 진동도 좀 많아지고 핸들 진동이 많아져서 불편해집니다. 저는 이제 한 3, 4천을 좋아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달려야 된다 내가 본격적으로 달리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모터사이클 탈 때 본격적으로 안 달린다는 게 웃기잖아. 본격적으로 달릴 때는 충분히 가속해줘도 돼요. 기어 단수는 2단, 3단, 4단 정도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달리면 라인 잘 맞춰야 되고 시골길은 언제 경운기가 튀어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제하면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지 마세요. 자기가 아는 길이어도 그날 상태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속도를 지키긴 해야 됩니다. 제가 타본 결과 이 라인도 제대로 못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인도 제대로. 저라고 뭐 엄청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인이 부풀면 안 되죠. 한 개 차선을 이용하셔야 돼요. 한 개 차선을. 차선은 4차선만 이용하시고 넘어가지 마세요. 탈 때. 그러면 위험합니다. 편안하게 주행하셔야 되고 제 경험상 GS 정도면 박스 엔진 계열이면 상당히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버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확실히 5000rpm에서는 기분 나쁜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행으로 와서는 훨씬 좋아졌고 그나마 공랭 때는 조금 더 기분이 더 나빠요. 이 진동이 크루징 할 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RPM도 내가 어느 영역에서 쓰냐 어떻게 재밌게 타냐에 중요한 거지 이게 굳이 여기 이 차는 왜 이래 넣을 필요는 없어요. 차마다 이 고유의 특성이 있으니까
5,000에서 6,000으로 넘어갈 때 이 진동. 근데 이러고 계속 오래 타면 힘들어요. 힘들고 조금 지칩니다. 그래도 이게 GS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다른 차들이면 어우 그렇게 이렇게 못 다니죠. 이렇게 못 다녀요, 다른 차들이면. 오늘 GS를 진짜 오랜만에 탔는데, 오랜만에 타도 GS는 GS예요. 진짜 편하고 빠르고 승차감도 좋고,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탈 수 있고,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진짜 1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위험하게 타지? 그러니까 GS를 타고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거 보면 좋은 타이어를 끼는 거예요. 접지력이 괜찮은 타이어. 그러니까 너무 싸구려 타이어 끼지 마세요. 그 비싼 차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브랜드를 얘기하면 신으로 시작하는 뭐 그 브랜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중국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믿지 못한 타이어는 꼽지 마세요, 웬만하면. 진짜 말을 타는 기분으로 탈 수 있어요. 이 바이크가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하루에 제일 많이 주행했었던 게 GS 어드벤처로 1500km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500km 이상을 달렸는데도 그날 재밌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힘듦은 계속 달리기만 했으니까 힘든 거였고, 한 달에 막 한 10,000km, 20,000km씩 탔던 바이크인데, 그런 거 따지면 지금은 이제 바이크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좀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 GS를 타보니까 옛날 생각도 조금 나면서, 아 그래 이런 바이크였지, 또 이 RT하고는 또 이런 게 달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